안녕하세요. 인천 나노리병원 척추센터 안건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인데 실제로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나요? 전문의들이 봤을 때 환자분들의 증상을 들어보면 허리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어느 정도 감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구분을 잘 못하실 경우가 많죠. 애매한가요? 내가 느끼는 그 증상? 맞습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있든 허리에 협착증이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느끼시는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허리가 아프고 한쪽이든 양쪽이든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찌릿하게 아프거나 저리거나 땡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허리 아프면 다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병원에는 젊은 환자분들보다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저희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증상이 발생한 시기가 최근이거나 아니면 뚜렷한 발생 시점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디스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자고 일어나니 혹은 뭔가 물건을 옮기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경우, 이런 환자분들은 MRI를 찍어봤을 때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시기보다는 1년 전, 2년 전 혹은 10년 전부터 서서히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더니 최근 몇 달 전부터는 너무 아프고 저려서 걷지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노인 고령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젊은 사람과 고령 환자의 또 표현이 또 다른가요?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은 병이 진행되는데 세월이 필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젊은 환자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고령 환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세정거장, 내정거장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100m, 200m만 걸어도 허리 또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땡기고 저려가지고 좀 쉬었다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과 고령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증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협착증이 고령 환자분들에게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쉬었다 걸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다. 약간 고령 환자분들은 제 예상이지만 와서 되게 길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전에 가수한테 박씨랑 살았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시기도 하나요, 진료실에서도? 그렇죠. 환자분들은 진료실에 오셔서 간결하게 자신의 아픈 증상만 딱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처음 증상을 알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거기서 환자분들의 증상과 관련된 힌트를 캐치해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젊은 환자들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이게 단순히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오시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저 또한 허리 디스크를 20대에 알았고 지금도 통증이 발생했던 그 날짜와 그 순간,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촬영 감독님 그거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언제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질환을 겪었고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허리가 일자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극심하게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정확한 저희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중3 때 아팠던 걸 아직도 기억하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아프니까요.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25살 때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교에 복학한 복학생 오빠였는데, 아니 복학생 오빠 좀 그렇다. 안 괜찮아요? 복학생 더 복학생이 복학생 선배였는데 여름방학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과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 때문에 집에서 기어다녔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 기어다니는 수준이에요? 네.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기어다녔습니다. 그거 어떻게 걷게 되셨나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받은 다음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까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져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걸어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 디스크라면 실제 본인이 디스크 환자인 원장님한테 가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통증 말하면 딱 알고 내가 어떻게 아픈지 알아서 딱 이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오실 때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저도 그걸 몸소 경험해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딱 뽑아주실 일상속에서 했을 때 가장 직방으로 오는 그런 최악의 습관. 저는 최악의 습관은 쪼그려 앉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엎드려 누워있기. 세 번째는 좌식 생활, 바닥에 앉아 있는 것.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제 허리가 가장 아픕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여기 다 나는데 쪼그려 앉으면 게 더 편해서 쪼그려 앉게 되고 쪼그려 앉는 게 편하다는 거는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다. 아까도 쪼그려 앉아 계셔. 그냥 아까 여기 앉으라고 하셨는데 저 이게 편해요 하고 저기 쪼그려서 앉아 있었어요. MRI 한번 찍어볼까요?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자세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그 이미지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결과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식이 의자에 앉아서도 아빠 다리나 막 그쵸. 엄마 다리, 그쵸. 엄마 다리 이런 거 다. 다 똑같죠. 결국에 우리가 바닥에 앉을 때 딱딱한 바닥에 앉을 때 그러면서 앞바다리를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데 서양식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앞바다리를 하신다면 뭐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양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저도 그러는데. 쓸데없는 거 아닌가? 한쪽만 삐뚤어질까 봐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근데 번갈아서 하는 거는 이건 논외인데 진짜 번갈아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번갈아서 할 때 허리에 걸리는 압력이 풀리니까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압력이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 내가 아까 뭐 네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서 있든 앉아 있든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러면 디스크의 압력이 계속 걸린 상태에 유지되니까 그것 때문에 디스크가 탈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몇 분 찍었나요? 충분합니다 이제. 딱 좋게 찍었어요. PD님은 진료실로 따라오세요.